여름이 되면 섬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더 설렙니다. 바다로 나간 배가 만선으로 돌아오듯 여행객들은 아름다운 추억을, 그리고 또 빈 트럭들은 섬의 풍요를 가득 싣고 돌아오겠죠.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이 데이터시네. 네. 비가 와서 참 좋아요. 예. 여기 정말 자주 오니까 왜 오신 거예요? 소금 치는 소금. 예. 그 임자도 안에 소금밭이 있어요? 그럼요. 염전이 좋죠. 아, 좋아요. 사모님 뭐 소금 실어 가는데 뭐로 들어가시죠? 많이 잡힌 거 이제 소금 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해야 되네. 하늘에 해야 되니까. 1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이 그림처럼 모여있는 전라남도 신안. 그곳에 제가 찾아가는 아담한 섬 임자도가 있습니다. 네, 이 배를 타고요. 수도 그리고 지도를 지나 한 10분 정도면은 임자도가 나옵니다. 뭐 지난주 홍도 갈 때 비교하면은 이 정도는 뭐 섬도 아니죠. 이 임자도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작년 여름에 민어를 보러 왔었는데요. 벌써 1년이 휙 지났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찾아온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임자도. 기대를 갖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임자도는 땅과 바다 모두 통연입니다. 무태 세상이 변해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로 넘쳐나는 섬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최북단에 위치한 임자도는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들도 바다도 온통 푸른 빛입니다. 섬 북쪽 맨 끝에 위치한 전장포입니다. 만선으로 돌아온 배 한 척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삽으로 퍼서 담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건 저는 처음 봅니다. 이 얼핏 보면은 조기 새끼 같은데요. 이름이 황강다리라고 합니다. 임자도에서 가장 바쁜 마을이라더니 포구 여기저기 마을 사람들이 황강다리 선별 작업에 한창입니다. 상품 가치가 얘네들이 섞어 있으면 상품 가치가 없고, 얘네들은 지네들이 더 비싸. 네, 그렇게 몰라야 돼. 새우는 야들이. 민어과에 속하는 황강다리는 이름 대신 황석어나 깡다리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황금빛과 생김새가 참조기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머리 모양이 좀 다릅니다. 황강다리는 머리를 먹지 않는답니다. 어두육미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생선이죠. 이러고 따야 돼. 이러고 딱 따면 딱 떨어지잖아. 얘들 이렇게 따다 보면 이게 돌이 있어. 요 하얀 두 쪽. 두 쪽. 말하자면 이 고래에 있는 거야. 응? 고래요. 요 하얀 거 2개. 예. 머리에 유난히 큰 돌이 있어 돌석자를 써서 황석어라고 부르는군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이게 배에서 지금 불인 겁니까? 네. 이게
황강다리. 예, 한강다리. 하에서 또 이거 골로도 못하고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 가시 갖고 와서 골르고 그래요. 하루에 몇 번씩 일을 하세요? 세물 뜬죠. 세 번. 예. 배가 세 번 들어오는구만요. 예. 그 이것이 뻘물을 많이 먹고 우리 여기 물이 오염되지 않아 가지고 황새기가 여기서 크지 딴 데는 이렇게 안 잡혀요. 아니, 가지고 안 마시고 인천에도 황색이 젖이 올라오던데 여기서 다 올라가요. 여기서 그 젓갈만 거기서 담그는 거구만요. 아니 담가서 담아서 아 담궈서 올라간다고? 바람으로 가지고. 그게 여기구만 바로. 예, 저 앞에서 다 가지고. 이거는 황새기, 이거는 아니 밴데기. 벌써 짠내가 확 들어와. 아이, 한건 아이. 싱거웠게 묻히면 이렇게 안 짜워요. 아이고 아이 그래도 더 싱거운 거. 달마에서 무게서를 묻혔습니다. 아유 이걸 나를 어떻게 맛을 보라고 가져왔어? 아니 그래도 어우 너무 짜. 짠맛이 아직도 입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짠맛이 주민들을 넉넉하게 해주는 효자입니다. 전장포는 젓갈로 유명하죠. 별것이 다 들어 여기는. 오 잡젓이 다 들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밴데기 항상 잡젓. 잡젓은 이제 쪼까나게 담아요 잡젓. 이것은 밴데기. 항설이. 새우가 제일 많이 난다께. 유명하다께 여기 새우가. 젓갈은 신선한 해산물과 천일염을 7대 3으로 섞은 후 일정 기간 발효시킨 음식이죠. 저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항아리에 담아 땅속이나 나무 그늘에서 발효를 시켰다고 합니다. 몇몇 주민들은 그때의 방법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긴 토굴이 바로 비밀의 장소입니다. 길이 100m, 높이 2m가 넘다 보니 한여름에도 냉기가 느껴지는데요. 젓갈을 보관하는 데는 그야말로 최적의 장소죠. 이것은 항석이젓이고 여기는 잡젓, 여러 가지 섞어져 있는 것을 잡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멸치젓. 이게 바로 황강다리로 만든 황석어 젓갈입니다. 6개월 정도 발효시킨 거랍니다. 만약에 햇빛이나 온도가 높은 데에 있으면 젓이 그냥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토굴에다 넣어서 이렇게 오두시고 젓을 놔두면은 자연 숙성이 돼가지고 아주 맛있게 젓을 드실 수가 있죠. 전통적인 식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발효 음식 중 젓갈은 그 역사가 꽤 깁니다. 1145년경 편찬된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시대 궁중의 패백 음식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젓갈이 서민들의 음식으로 대중화된 건 고려시대부터입니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가난한 백성들이 맛이 짜고 비린내가 나는 해산물, 즉 젓갈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젓갈은 발효 숙성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소화 흡수가 좋아지며 그 외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라든지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연, 그리고 영양소 대사를 도와주는 비타민 B1과 나이아신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버릴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서 영양을 섭취한 것으로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전장포에 사는 김희숙 씨가 마을 분들을 위해 새참을 준비합니다. 사실은 요즘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들어가면 9시, 밤 9시, 10시 되고. 싱싱한 황강다리는 탕이나 찌개를 끓여 먹는데요. 다른 음식을 만들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이거 몸뚱이는 갈고 머리는 끓여서 국물에서 김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황강다리는 물에 여러 번 씻어 바다의 짠내를 없앤 후에 요리를 해야 제맛이 난답니다. 손질만 신경 써서 잘하면 조리법은 여느 생선 요리와 비슷합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입맛을 더해주는 황강다리 찜이 완성됐습니다. 며칠 전 말려둔 황강다리 포도 꺼내왔습니다. 머리와 내장을 잘 손질해 여름볕에 하루만 널어두면 쫀득쫀득하게 잘 마른다는군요. 임자도가 고향인 김희숙 씨는 어렸을 때부터 황강다리를 먹고 살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너무 흔해서 여름이면 매일 황강다리를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입맛이 김희숙 씨의 손맛이 됐습니다. 요즘엔 건강을 위해 염분이 낮은 젓갈을 주로 먹죠. 하루 정도 젓갈을 물에 담갔다가 요리하면 저염도 젓갈 무침이 된답니다. 일이 바쁠 땐 밥보다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국수가 좋겠죠. 음식이 식을까 김희숙 씨는 부지런히 포구로 향합니다. 국수 잡수라고 그냥. 조금 섞어봐봐. 좀 이쁘게 좀 그것도 썰어 놓고 되면 날이 죽이고 막 그랬대.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건 국수입니다. 그런데 이곳 분들은 국수를 먹는 방법이 좀 색다릅니다. 육수 대신 시원한 물을 넣고 설탕을 듬뿍 넣는데요. 겨울에는 고기를 삶아 국물을 만들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설탕국수를 먹는답니다. 아짐 맛있게 잡수시오. 옛날에 삭가리만 먹었지 사탕이 없을게. 삭가리. 그래서 이걸 국수에다가도 이렇게 해드리는 주머니 거예요? 사탕이 흐르게 국수에다도 좀 먹고. 별반디 다쳐.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던 설탕국수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준 건 황강다리였습니다. 전장포 사람들에게 설탕국수와 황강다리 음식은 여름 별미이자 그리운 추억입니다. 어머니도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거 한국 많이 드셨겠네요. 많이 먹어서 이러고 살찌요. 나 건강해갖고. 아 그래서 살찌셨어요? 깡다리 많이 먹어갖고. 그래갖고 그거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눈물방울 그리도 많은지 보았네 오래나라 사랑 보았네. 하루 4번 6시간마다 찾아오는 물때는 곧 어민들의 삶의 시간입니다. 전장포 토박이 이명석 씨도 부지런히 바다를 가릅니다. 황강다리를 잡기 위해서죠. 잠자는 시간 없어요. 어제 아침 6시 반쯤 나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7시 18분이니까 한 1시간도 못 잡겠네요. 1시간도. 황강다리는 거대한 그물과 밧줄을 사용하는 안강망으로 잡는데요. 오라해라. 조업 준비를 하는가 싶었는데 선원들 모두가 일을 멈추고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스가 여기 반듯하게 사고 있는 정도는 물발이 세다는 거고 좀 이렇게 살짝 누워갖고 있다는 것은 물발이 좀 약간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보고를 합니다. 선원들이 기다리는 건
바로 물때입니다. 물때가 바뀌기 전 조류차가 클 때 그물을 들어 올려야 어획량이 많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뒤로 나오시고, 이쪽 뒤로 잠깐 나오세요, 뒤쪽으로. 임 선장의 지시에 8명의 선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조금씩 거대한 그물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네. 고맙게도 황강다리가 많이 잡혔네요. 자, 연이어 들어올리는 그물마다 황강다리가 가득합니다. 워낙 많으니 담는 것도 일이다 싶은데 하루 조업에 최대 8톤까지 잡는다고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십니까? 황강다리의 울음소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레로 숨을 쉬는 소리죠. 황강다리가 많이 잡힐 때는 공기주머니인 부레가 1톤의 그물을 들어올릴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 배는 폭우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상자에 나눠 담는군요. 이거는 생화. 생화 작업. 생으로 그냥 판다 이 말이요. 젖을 안 닦고. 이제 젓갈용은 깡통에 담지 깡통. 이거는 생. 말 그대로 생화. 부지런히 다시 배를 돌립니다. 다음 물때가 오기 전까지 잡은 고기를 포구에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어느새 포구에는 이명석 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상자에 얼음을 담기 위해서인데요. 깡다리 때문에 지금 아주 깡다리야. 온 식구를 다 잡아요, 잡아. 깡다리를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깡다리가 우리를 지금 잡고 있어. 출가한 두 여동생까지 와서 일을 거두니 임용석 씨는 마음이 든든할 겁니다. 잡아온 황강다리를 다 내리자마자 다시 또 바다로 나갑니다. 뱃사람들의 거친 삶이 그렇게 또 이어집니다. 임용석 씨의 삼형제는 모두 전장포에서 바다 일을 합니다. 이 댁은 임용석 씨의 둘째 형집인데요. 배 들어오는 때가 작업 시간이다 보니 여름이면 늘 저녁 식사가 늦는 날입니다. 바쁜 낮 시간 동안 부모님을 챙기지 못한 장계순 씨가 급하게 저녁을 준비합니다. 식재료는 임용석 씨가 잡아온 황강다리입니다. 꾸며야지 간장에 넣어요. 그런 걸 좋은데 이거 그 강다리는 그렇게 기린 거야. 아니 이 사람. 네, 안 맞다. 저 양반이 여기서 오래 토백이라 오래 살아서 이런 것을 아기 때부터 많이 해봐갖고 잘 알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차례 간을 맞추고 해봐야 맛을 낼 수 있죠. 부부의 인연도 그런 게 아닐까요? 서로에게 맞춰갈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걸 겁니다. 장계순 씨가 남편보다 잘하는 황강다리 음식이 있습니다. 남편이 특히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투박한 남자의 손길로는 쉽게 만들 수 없는 거랍니다. 깡다리를 곱게 살면 이게
어묵도 되고 예? 옛날부터 이제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저기 많이 굶주리고 할 때 이거를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고 했다. 황강다리 전은 전장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잔치 음식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어묵에도 황강다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잔소리한 게 미안했는지 이명남 씨가 저녁 준비를 거둡니다. 밴댕이 회무침을 할 모양인데요. 밴댕이 역시 이맘때가 제철이죠. 밴댕이는 그날 잡은 것만 날것으로 먹을 수 있답니다. 살이 물러 반나절만 지나도 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밴댕이는 대부분 젓갈의 재료로 쓰인답니다. 속이 좁은 사람을 두고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생각나는데요. 그물에 잡히면 스트레스로 바로 죽어버리는 까다롭고 예민한 습성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짝산이에요. 푸짐한 상차림 덕에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아, 이 바다에 나간 둘째 이명석 씨만 빠졌네요. 사실 가족이 모두 한 마을에 모여 같은 일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과연 뭐가 좋을까요? 눈빛으로만 봐도 너미 무시를 못한다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바로 따라주는 거. 또 그거 또 한강이 또 얼굴 보고 이렇게 살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처럼 서로 맺어졌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먼 옛날 임자도는 6개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바닷물은 산머리 사이에 갯벌을 채우고 바람은 모래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방을 쌓아 하나의 섬으로 만든 것이죠. 바다와 바람, 사람이 만든 임자도에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일명 천사버스입니다. 임자도에 버스가 생긴 건 6년 전. 박수녀 씨는 그때부터 운전대를 잡아온 천사버스 1호 운전사입니다. 아침 7시를 시작으로 하루 7번 운행하지만 운전 경력 6년째인 박수녀 씨는 모르는 길,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집도 애지가 지금 다 알아요. 심부름 해줄게. 망문 물려도 사다 주고 된장도 사다 주고 할게. 그런 집은 앵간히 지금 다 알죠. 아침엔 주로 학생들이, 장날엔 나이 지긋한 주민들이 승객인데요. 박순녀 씨가 꼬마 승객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쫀득이 한 개씩 싹 나눠줘. 초등학생만. 나 이거 그럼 2개씩 먹어봐라. 인심 좋은 운전사 아줌마 덕분에 아이들의 표정이 금세 밝아졌습니다. 야 남았냐? 아니요. 안 남았어? 아 남았으면 나 먹어야 된다는 게. 워낙 마을이 떨어져 있다 보니 섬의 반을 도는 데만 해도 넉넉 잡아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전에는 막 많이 타고 다니고 겨울에 걸어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지금은 못 가. 한 발도 못 가. 지금은 이것이 못 쓰면. 아 이게 그럼 어머니 다리네요, 발리 버스가. 다리요. 주민들에게 천사버스는 길을 달리는 단순한 버스가 아닙니다. 마을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정겨운 사랑방이자 세상의 끈입니다. 천사버스를
저도 한번 타볼까 합니다. 천사의 섬 마을버스입니다. 제가 좀 세워보겠습니다. 천사버스. 네, 얘기 들었어요. 네, 그렇게 씩씩하시고 용감하신 분이 여기 버스 운행을 해주신다고 공사로. 네, 고맙게. 천사버스는 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에서 운영하는 버스라고 합니다. 여기 65세 이상은 그냥 탄다면서요? 나는 그냥 탈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넣거든? 근데 신앙군 주민이 아니면 넣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얼마예요? 천 원이요. 1,000원? 네, 신앙군. 아 넣어야 되겠네. 가족은 몇 명이나 되세요? 아,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고요. 네, 바깥분은? 아들은 군대 갔고 바깥분 바깥분은 개별 용달하세요. 1톤 용달. 용달? 네. 그러니까 집안이 운전자 네, 가족이시네. 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창밖으로 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길 한켠에 빨간 양파 자루가 가득 쌓여 있더군요. 나 이거 구경 좀 하고 가게 여기 세워주셔. 네, 됐어. 잘 왔어요. 안녕히 가세요. 부디 건강하시고 예. 저 동네를 위해서 더 봉사하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1,000원짜리 여기 넣어. 예. 네. 선생님은 신앙 군민이 아니라 차비 내신 거예요? 그럼 네. 그야 뭐 군민이 아니건 뭐 도시 사람이건 내지.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네. 산등성 위에 촘촘히 서 있는 양파 자루가 만개한 붉은 꽃망울 같습니다. 임자도는 섬이지만 주민 80%가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주로 대파와 양파 농사를 짓는데요. 지금이 한창 양파 수확철입니다. 모래와 흙이 섞인 임자도의 토양은 게르마늄이 많아 모든 농사가 잘 되는데요. 비옥한 땅에서 부드러운 해풍을 맞으며 자라는 양파는 다른 지역보다 단맛이 더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귀여운 게 아주 귀여운 것이라 요거 쪼개갖고 나쪽 먹어야 나쪽 먹고 막 옛날에 먹고 생양파 있고. 많이 먹었어요. 귀엽게. 안 매우세요? 아예 하나도 안 그렇게 안 매워요. 매워요. 여기 임자 양파는 안 매워요. 매울 거는 조금 매웠다 해도 그러면 참고 먹어야죠.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임자 저 양파 입에다 엮어. 달고 맛있고. 6월 한 달 사이 많은 양파를 캐야 하니 일손이 모자랄 정도인데요. 하루 품삯이 제법 솔찬하다고 합니다. 늙어갖고 얼마나 벌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살다 죽어야 돼. 그래 안 한다. 뭐 손주들 뭐 과자 같은 거 안 사주세요? 사주지라. 손주들도 주고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고기 같은 거 사서 여가 많이 나거든. 날 이러고 내가 65살 먹도록 이러고 가물은 건 처음이에요. 한 달에 더 가물어라. 아주 처음이요. 올해 열흘 가뭄이 굉장히 크다 하겠죠. 그런데 열흘이 무시 한 달에 담기. 처음 일이여라. 한 달. 처음 먹었는데 처음이랑 기억. 그리고 사람들이 시달려버려. 은간 시달려버려. 가물면. 그래도 양파 농사는 풍년입니다. 이게 다 40년째 한 길만을 걸어온 최장술 씨 노력의 결과일 겁니다. 최장술 씨 아내도 이젠 농사법부터 음식까지 줄줄이 꿰는 양파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좋은 양파 고르려면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음식한 거 말랑말랑하면 안 되지. 깡깡한 거. 반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는데요. 많이 내야 맛있어요. 제일 먼저 양파를 가득 넣어 부침개를 만듭니다. 사실 양파는 어떤 음식에 들어가도 그 맛을 더해주는 기특한 식재료인데요. 양파에는 비타민, 칼슘, 인산 등의 무기질이 들어있어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집에서 액젓 해갖고 한 거. 무슨 액젓이에요? 항세기. 젓갈이 풍부하다 보니 다양한 젓갈을 이용해 맛을 내는데요. 김치처럼 양념을 묻혀서 먹는 양파김치는 이곳 주민들의 밥상엔 꼭 오르는 음식입니다. 2, 3일 실내에 두고 익혀 먹으면 그 맛이 더 좋은데요.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게 맛있더군요. 우리 아저씨가 건강 아주 가난해도 뭐 다 넘준 성질이여. 온 사람 간 사람 다 먹여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내가 안 준다 하면 또 싸매잖아요. 못 주게 하면. 그러니 우리 아저씨 타고난 성격이라 막 놈을 다 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사람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급하게 상을 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요. 양파 냉국은 여름 손님들 밥상에 올리는 이삼여 씨의 단골 메뉴입니다. 간이 맞아야 되니까. 여기서 남 미어가고 섬에서 남 미어가고 식초하고 오이하고 양파하고만 넣으면 돼요. 소금하고 설탕하고. 말과는 다르게 양파 냉국이 푸짐합니다. 이삼여 씨의 넉넉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뀔 동안 한 길을 걷다 보니 양파를 이용한 건강식도 개발했는데요. 말린 양파 껍질과 무말랭이를 넣고 우려낸 양파 차입니다. 양파의 효능을 잘 보시려면은 껍질을 꼭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양파의 그 속 육질보다는 껍질 부위에 퀘르세틴도 훨씬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고요. 또 그 외 생리활성 물질인 플라보노이드라든지 식이섬유도 이 껍질 부위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양파밭까지는 차를 타고 5분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조금씩 이슬비가 내리더군요. 나무 그늘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식사를 하실까 조금은 걱정이 됐는데요. 마을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허리를 펴시네요. 일하던 그 자리가 바로 들판의 밥상이 됐습니다. 비가 아니고 이거 아주 좋은 비와 한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비가 생겨 좀 비워요. 이제 가뭄에. 이 비는 맞아야 되라. 아버님도 식사하시는데. 아이고 식사 못해도 비 맞아야 돼. 비 와야 돼, 그때. 비 와야 살게 우리 농촌사 드시죠. 정성이 가득 담긴 갖가지 음식에 소리 없이 내리는 보슬비가 분위기를 더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오니 들판에서 먹는 밥이 더욱 꿀맛이 아닐까요? 이제는 이제 없는 사람이 살기 좋아요. 저 때는 돈을 부지런만 하고 건강만 하면은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고. 그래서 신안에서 임자도 하면 돈섬이라는 싫지 않은 별명까지 생겼답니다. 이제 제법 굵은 비가 내립니다. 고마운 하늘의 선물입니다. 얼마 만에 보는 비인지 그 소리마저 정겹더군요. 농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최장술 씨에게도 그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양파 농사를 아주 잘 지셨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시려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최 선생이 복도 어르시네요. 우리 최 선생님 오신 게 우리 신안에 비가 팍 내리잖아요. 아이고 그랬으면 오직 좋겠어요. 예, 얼마나 비 오면서 유산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갈등이 많았어. 그냥 이건 팍 막고 맞아야 오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촬영을 해야 되니 예. 이걸 비를 맞고 왔었냐. 아이고, 하여튼 복덩어리. 그러니까 마음으로 축복했어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복 받으세요. 아이고. 오늘은 최장술 씨가 농사 걱정을 잠시 잊고 편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최장술 씨의 환대도 고마웠는데 점심을 먹고 가라고 붙잡더군요. 아침도 안 먹은 터라 염치불구하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살도 빠지시고 내가 지금 건강- 기침이 나서 예, 근데 이거 한번 한번 먹으면 좋겠는데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무슨 살짝 양파 냄새가 나네. 나요? 껍데기. 간장게장. 양파는 민간요법으로도 쓰이는데요. 불면증에 시달릴 때 양파를 잘라서 베개 밑에 놓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최장술 씨 얼굴엔 웃음이 한가득합니다. 우리 이동 우리 신앙 이런 가뭄은 처음 봤어요. 아, 그러세요? 예, 이렇게 큰 가뭄 처음 봤거든. 그런데 농민들이 언제 더 고생하고 그냥 보기 안타까워요. 밤에 잠을 못 주무셔요. 밭에 물 주느라고. 밤에 물 주고 다니고 이런 가뭄은 농민들 고생은 못 보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최 선생님이 비를 몰고 오셔서 진짜 박수 보내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시네. 나를 비를 몰고 온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비가 고마우시니까 네. 내 핑계를 그렇게 대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들에 매달려온 건 비단 최장술 씨만은 아닐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농민들의 모습이겠죠. 오후로 들어서자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따라 짧은 비가 아쉽더군요. 아침에 비가 오기는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늘에 조화를 이뤄서 이렇게 물을 만들어 내려보내 주셨으니 오늘 땅이 모두 축축한 게 참 보기도 좋네요. 아유, 땅이 목마른 건 사람 목마른 것보다 더 안타까워요. 고마운 비에 얼굴을 말끔히 씻은 임자도가 푸른 빛을 더합니다. 근데 임자도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고소하다는 이 깨 임자를 쓴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정통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노부부들이 이렇게 부를 때 임자 그것은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부에도 있지만은 그 애송 같은 임자의 품속, 그래서 이 임자가 충실한 그 의미의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와이프 보고 임자 이렇게 부를 때 임자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고즈넉해서 더 아름다운 해변을 혼자 만끽하다 보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풍경을 바라본다는 건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내 자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닐까요? 또 다른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선안의 풍경이 한강다리 배하고는 좀 다릅니다. 빨랫줄부터 넉넉한 식재료까지 있는 걸 보니 꽤 오랫동안 조업을 할 모양입니다. 멀리 있는 배들은 뭐 오랫동안 바다에 떠 있죠. 대신에 뭐 운반선들이 후식이나 뭐 가져다주고 뭐 고기 같은 것을 미리 나르고 그런 식으로.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지고. 그러죠. 한참 보름 이상까지 뭐 바다에 떠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긴 항해의 피로를 봄눈 녹듯 풀어주는 건 바로 병어입니다. 중국 동쪽 태평양 연해에 서식하는 병어는 초여름이면 산란을 위해 서해안을 찾아오는데요. 병어잡이 역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물때에 맞춰 조업과 이동을 반복하면서 집에 가는 시간도 아껴야 한답니다. 신안 앞바다는 국내 병어 어획량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해역입니다. 은빛 색이 참 곱습니다. 이건 적잖아 하고요. 이거는 그냥 병어인데 색깔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크기 20cm 정도의 병어를 기준으로 큰 건 덕자, 작은 건 자랭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부의 손길을 따라 병어가 차곡차곡 자리를 잡아갑니다. 조업 중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죠. 병어 작년만큼은 많이 나진 않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잘 나와서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병어가 왜 그렇게 비싼가 했는데 바다에 와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뱃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더해진 값입니다. 임자도 서쪽에 위치한 하우리는 병어 마을입니다. 30척이 넘는 배가 모두 병어를 잡죠. 이곳에서 옆 동네 사는 김경심 씨를 만났습니다. 나 병어나 몇 마리 줘보지. 네. 어느 쇼 여기 병어 있어요. 병어 한 마리 25,000원씩인데 사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사야지라. 그럼 이러고 되게 더 작으면. 어른들 실어 붙는 뒤는 제일 좋은 것이니까 이것이. 아니 진짜로. 이놈만 사면 되겠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는데 이제 좀 요즘에는 날이 이러고 하니까 시력이 없어갖고 밥맛이 없대. 그래서 병어를 사가지고 맛있게 해드리면은 아버지가 기운이 차리겠다 하니까 사러 왔다고. 부모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드리고 싶은 게 자식의 마음이죠. 좋아하실 시부모님을 생각하니 김경심 씨의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조심히 오라고 조심해. 이건 네 불고. 시집 올 때만 해도 뱃일에 덜 일까지 척척 해내시던 시아버지셨는데 이젠 집 앞마당이 세상의 전부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큰 울타리를 이제 큰아들이자 김경심 씨의 남편인 박영배 씨가 채워가고 있습니다. 6남매 중 장남인 박영배 씨는 결혼을 한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한 지붕 아래서 지내왔는데요. 지금은 자신의 큰딸과 손자까지 4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병어 양하고 양념 양하고 대충 다 맞추니까 여기서 이거 병어 한 마리다가 이거 얼마 딱 넣는다는 것을 알아야지. 아, 그걸 알고 계시는 그렇지. 이거를 한 번 두 번 해봤어야 알지. 여러 번 해본 게 해마다 해본 게 알지. 신안 앞바다에서 잡히는 병어는 비린내가 덜해 주로 회나 무침을 해서 드신답니다. 네, 마리 위는 가족의 작은 사진관입니다. 일단 여긴 큰 아들. 근데 이거 고문 맥혔던데? 이제 우리 큰 아들이지. 예. 그리고 여기는 그 어머님 셋째 아들 손지. 여기는 우리 큰 딸. 이제 여기는 누구냐 하면 이건 누구죠? 이거? 이거야 유지. 유지죠. 넷째 아들네 딸. 아, 기억을 다 못하세요? 난 어렸을 땐 잘 몰라. 우리 식구가 다 가족 사진을 찍은데 누가 다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 아, 너무 많아요. 빠진 사람이 있어요. 찍어놓고 이제 찾다 보면 빠진 사람이 하나씩 있어. 저기 보면 사진 보면. 대가족의 살림 챙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김경심 씨는 남편을 만난 게 운명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옛날에는 우리 클 때만 해도
저 도시로 나가면 뭐 좋은 일 하고 나가서 살다가 보니까 도시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또 들어가고 여기서 이 남자를 만나려고 들어왔고 제 일이. 20살 꽃다운 나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기뻐해 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28살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 몸 며느리라고 누가 안 준대요. 중매를 사반다는데도 큰 며느리라고 안 준대요. 아이고, 며느리 될란가 보다. 그랬죠.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아가씨가 시집와서 제일 먼저 손에 익힌 건 가족의 입맛입니다. 그중에서도 병어 죽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배우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잔뼈까지 일일이 골라내고 식재료에 따라 불을 조절해야 하니 그럴만도 하겠네요. 병어에는 폐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병어죽은 식감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 특히 어르신들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대가족 살림에 김경심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장독대를 오가며 상을 차려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입이 많이 줄었지만 멀리 사는 가족을 위해 장만큼은 넉넉히 담는다는군요. 네, 감자를 썰고 또 된장을 풀어 병어찜을 만드는데요. 무 대신 감자를 넣고 된장으로 구수한 맛을 내는 건 새댁 시절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손맛 그대로랍니다. 나는 그때 진짜 나 요리하고 요리할 줄도 몰랐어. 시집 와서부터 어머니한테 배워서 하는 거지. 음식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살림하는 재미를 알았다는 김경심 씨. 가족의 건강은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시어머니의 믿음을 이제 자신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을 생각하며 김경심 씨가 차린 밥상 위에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추가 잘 익었네. 어르신네, 아주머니. 가까이 좀 오셔. 댁이 어디세요? 여기요. 아, 이 집 건강이 참 좋아서 평생 농사 일하셨겠네. 예. 그럼 바깥 선생님은? 거동이 불편해서니까 방에가 계신 거. 지금 네, 댁이시구만요. 예. 네. 개에 물려서. 개한테 물렸어요? 예, 당화 회복이 덜 됐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 여기. 이것도 물은 거예요? 예. 근데 무슨 개가 그렇게 물어? 어디 집 사시는 모습 좀 비춰줘요. 예, 그 옛날에 우리 아들나 살 때는 여기서 이제. 아이고, 반갑습니다. 넓은 뜰을 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오래 산게 선생님을 다 만나봤다. 아니 뭐 스위치만 넣으면 나오는 사람인데 뭐 나야. 아이 실질적으로는 안 봤죠. 저 텔레비전은 네. 많이 봤어도. 네, 4대가 밥상 앞으로 모입니다. 시골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모습이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차린 거요? 네. 이야, 이거 뭐 굉장히 또 차렸네요. 그런데 손자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꼼짝을 하지 않는군요. 그래도 할멈 떨어지. 너 왜 수저 안 들어?
그래 그래.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있던다 이런 얘기지. 할아버지 먼저 드셔야 되지. 아이고 어떡해라. 어른 공경하는 마음,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지내면서 몸으로 또 마음으로 익혀가는 게 진정한 배움이 아닐까요? 이 병으로 이렇게 죽을 끓이면 맛있네요. 예. 우리 어머니가 그 좀 단맛이 없다고 전부로도 한번 죽을 해드렸어요. 끓여라. 네, 죽을 한번 끓여봐라. 네. 그러니까 이 내 건강은 부모 건강이에요. 부모 건강은 내 건강이고, 그죠? 파리 봐라. 제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네, 이제 배가 들어오는군요.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같이 똑같은 섬일지라도 속내를 알고 보면 똑같은 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품고 있는 모든 걸 내어주는 이 섬 임자도, 마을 분들은요 그런 임자도를 닮았습니다. 다들 마음이 넉넉하고 이 아름다운 섬을 이렇게 품고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임자도도 언젠가는 다리가 놓이면은 그 환경에 맞춰 변하겠죠. 어쩌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곳 임자도를 오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